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교재로는 25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 네 가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받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전제가 일단 되게 중요해요. 전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가 극한값이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할 때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제를 먼저 보시는 거야. 전제가 자 이럴 때란 얘기지. 자, 이럴 땐 얘기가 무슨 말이냐? 책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고요. gx의 극한값은 베타란 얘기는 그렇지. 함수 fx와 함수 gx가 뭐 할 때 둘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할 때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즉 fx와 gx가 수렴한다는 게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아래에 나오는 네 가지 성질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실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수렴한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풀이를 요구하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수렴한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질들을 쓰면 감점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그 내용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a로 갈 때 자, kfx의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 fx 앞에 상수 k가 곱해져 있으면 그 k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k알파라고 쓸 수 있겠다는 얘기야. 당연히 반대로 성립하겠지. 앞에 상수가 나와 있는 거는 리미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함수에다가 곱해줘도 괜찮다.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극한값은 자, 두 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의 극한값은 그치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그 극한값끼리 뭐 해줘도 된다? 더하거나 빼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필요에 따라서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당연히 더하기 빼기 했으면 뭐 나오겠어요? 곱하기 나오겠죠. fx, gx의 극한값은 내가 편의상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따로따로 극한을 구한 다음에 둘을 뭐 할 수도 있다?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로 계산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지.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 이제 곱하기 했으니까 남은 거는 나눗셈. gx분의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치,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 근데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항상 나눗셈 할 때 조심할 게 있지. 뭐니? 분모는 절대 뭐가 아니어야 되니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 내용이 빠진 상태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그러면 너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틀린 얘기가 된다고요. 반드시 이 내용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억하기 쉽지. 실수배, 즉 실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그 곱해진 상수는 얼마든지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분리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는 합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됐지? 자, 그럼 그 내용을 위해서 위에 거를 한번 문제를 보시면 간단하네요. 자, 뭐라고 돼 있어? x가 1로 갈 때의 fx의 극한은 1이고요. gx가 1로 갈 때의 극한은 3입니다. 그러면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야? 빼기로 연결돼 있지. 빼기로 연결되니까 둘을 뭐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분리했더니 2fx야. 그러면 2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면 2 곱하기 리미트 fx 얼마야? 앞에서 1이라고 그랬지. 빼기로 연결돼서 빼고요. gx 얼마야? 3이네. 따라서 답은 얼마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들 하나도 없지.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나와 있네. 여기 내용 이제 들어가셔야겠다. 오케이. 자, 앞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주로 어떻게 했니? 그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그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봐봐.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 않아 보여. 자, 그런 경우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자, 크게 우리가 책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 꼴?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자, 1번 문제로 볼게요. 1번이 0분의 0꼴이네. 자, x가 2로 갈 때 극한이잖아. x가 2로 갈 때 극한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우리 2를 한 번씩 집어넣어 보겠지. 왜? 자,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이니까 분모, 분자 각각 다항함수면은 어때? 함수값이 그 극한값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한번 2를 대입을 해볼게. 근데 분모에 대입하니까 얼마 돼? 분모 대입하니까 0 돼버리네. 분자도 2를 대입하니까 뭐 되니? 0 되지.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놈의 극한은 어이 쌤 0분의 0이면 0입니까? 0분의 1이라는 값은 존재 안 하지. 왜?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에이 선생님, x가 2로 갈 뿐이지 여기 x-2가 진짜로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자, 그렇다 하더라도 봐봐. 분자도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분모도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둘 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이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 둘 다 한없이 0으로 작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편의상 속도로 얘기할게. 작아지는 속도가 분모가 더 빨리 작아지면 실제로 분수값은 어떻게 돼? 둘 다 작아지지만 분모가 더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거니까 분수값은 커지겠지. 극한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야. 반대로 둘 다 0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분자가 쓸게. 둘 다 0으로 한없이 작아가고 있지만 분자가 더 빨리 작아져. 더 빨리.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점점 작아지니까 니는 점점 어떻게 0이 되겠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너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그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방법이, 별도의 방법이 좀 필요하겠네. 자, 그럼 0분의 0꼴은 내가 0분의 0꼴이니까 판단이 안 돼. 자, 왜 0이 되니? 왜 분모, 분자 둘 다 0이 돼? 2를 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x-2라는 인수 때문이잖아. 그치? 너 때문에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저 인수를 없애면 되겠다. 뭘 통해서? 약분을. 그래.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약분을 시켜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게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럼 약분을 시킬 때도 크게 우리가 좀 분류하자면, 자, 뭐라면 분수식의 극한 같은 경우는, 즉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로 되어 있는 분수식 같은 경우는 뭘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된 경우라면 인수분해를 하면 바로 뭐가 가능하게 돼 있어? 약분. 지금 이거 1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친절하게 해놨기 때문에 바로 약분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무리식의 경우라면, 루트가 있는 무리식의 경우라면 루트가 있는 쪽을 뭐 해서 유리화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나타나거든. 그런 다음에 그놈들을 약분해 주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뭐야? 0분의 0꼴은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약분시켜야지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든 유리화를 하든 해서 약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분을 실제로 시켜볼게요. 바로 자 어떻게 2로 가니까 자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2로 x-2는 0은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약분을 시켜줄 수 있겠지. 자 약분 시켜놓으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3으로 바뀌었지. 그럼 너는 왜 극한값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지? 간단해. 자, 그 다음에 루트 있는 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선생님 문제를 써볼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자, 너도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x1을 분모 분자에 대입했더니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네요.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뭐 떠올리라고요? 약분. 약분하려면 유리화를 해야겠네. 자, 어느 쪽을 분자의 루트가 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를 하셔야 돼. 그럼 유리하려면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합차공식 써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주시고요. 분모도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주셔야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유리화를 해볼게요. 자, 분자는 어떻게 돼? 합차공식에 따라서 x 플러스 3 빼기 4가 될 거고요. 분모는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지? 그럼 여기 봐봐. 분자 얼마 되니? 계산하면 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어떻게 돼? 되지. 그러면 분자는 뭐만 남고요? 1만 남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수항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까 이제 1 대입하면 되겠지. 분모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유형 뭐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은 약분한다. 분수식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요. 무리식은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서 약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쓱쓱쓱쓱쓱. 자,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두 번째 유형은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오?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약분하면 1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닙니다. 너 뭐라 그랬어? 숫자가 아니라 그랬지. 커지고 있는 상태야. 둘 다 커지고 있는데, 자, 커지고 있는 역시 뭐야?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너 값은 점점점 커질 거고요. 반대로 분모가 더 빨리 커지고 있으면 그 값은 점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그 값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너는 약분해서 1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냐. 자, 기본 요령은 요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하자?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눈다. 나누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한번 볼까요? 바로 어디 볼까? 자, 2번 문제를 바로 볼게요. 2번 문제 바로 보시면 분모는 뭐야? x가 무한대로 하니까 분모도 뭐야? 무한대지. 분자도 얼마야? 무한대지. 그치? 자, x제곱 빼기 7x야. 너도 크지고 너도 크진데 뺐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너도 어떻게 할 수 있어? 0 아닙니다. 둘 다 커지고 있으면 무한히 커지고 있는 두 놈을 빼면은 그 결과도 역시 커지고 있는 놈이 앞이 더 빨리 커지고 뒤가 찔끔 커지면 둘 차이는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둘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앞에 건 찔끔 커지고 뒤에 게 많이 커지면 그치 점점 뒤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럼 그 결과는 역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봐봐요. 기본적으로 봐봐. 자, x제곱이 빨리 커지겠어? x가 빨리 커지겠어? 당연히 x제곱이 빨리 커지겠지. 따라서 x값이 점점 큰 값이 들어갈수록 x제곱과 x의 격차는 커지니까 너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냐? 무한대로 될 거란 얘기야.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제곱하고 x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치?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떡하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뭐 하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자. 분모의 최고차항 얼마니? x제곱이지. 자, x제곱 나눕니다. 2x제곱 x제곱 나누면 2 마이너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가능해져?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자, 이건 당연한 건 얘기인데 얘들아,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자, 내려와서 봐봐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계속 커져. 근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야. 그럼 결국 어디에?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너는 0으로 가까워지겠다는 얘기야. 됐지? 상수분의 무한대는 분모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자가 계속 커지면 너는 무한대 되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0분의 상수는 자, 네가 0이라는 얘기 0이 분모에 절대 올 수 없지. 지금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분모가 0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분자는 계속 커지니까 너는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네. 근데 상수분의 0은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계속 0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너도 0으로 수렴하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또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아까 봤던 0분의 0꼴이나 지금 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것처럼 단순하게 판단이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힘든 문제들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야. 판단할 수 있게끔 바꾸겠다는 얘기지. 이런 형태, 방금 선생님이 지우고 있는 이런 형태들로 바꾸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봐봐요. 다시 돌아가면
아까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더니 이런 녹색의 식이 만들어졌고요. 만들고 나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봐봐. x분의 7은 무한대분의 7이지. 어디로 가겠냐? 0으로 수렴하겠지. x제곱분의 1도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너도 0으로 수렴하겠지. 분자에서도 x분의 5도 0으로 수렴할 거고 x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니들은 있으나 마나한 놈들이잖아. 선생님 그냥 찌끄레기라 불러. 찌끄레기. 이 찌끄레기들은 다 뭐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남는 건 결국 뭐야? 누가 남아? 여기 있는 2분의 1만 남게 되겠지. 따라서 너희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지? 그럼 3번도 한번 볼까? 3번도? 3번도 한번 보시면 자 3번도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도 뭐야? 분모도 어때? 무한대. 분자도 어때?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 나누자.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 나누자. 그럼 어떻게? 자 분모의 최고창이 누군데? 그치? 누구야? x제곱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x제곱 나누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3이고요. 분자는 x제곱 나누니까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1이 되네. 그럼 역시 보면 5 무한대분의 3 찌끄레기 무한대분의 1 찌끄레기 무한대분의 3 찌끄레기. 그럼 어디가? 분자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분모만 1이니까 1분의 0이니까 얼마 되니? 너희 극한값은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가 찾았을 거야. 뭐가? 결국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가 나오니까 최고차이 아닌 놈들은 결국 극한값을 구하는 데 영향을 안 주네. 그치? 그리고 그 최고차의 차수를 비교하면은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겠네. 자, 봐봐요. 만약에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인데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그치? 똑같으면 아까 봐봐요. 여기 있는 2번처럼 똑같으면 어떤 일이 생겨? 그치?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뒤에 있는 찌끄레기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결국 뭐만 남아? 최고창만 남고 그때 극한값은 뭐가 돼? 최고창의 개수의 비인 1분의 5가 되겠지. 근데 자 3번처럼 분모의 차수가 더 어때? 크지? 그지?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게 되면 찌끄레기 됐고 니도 찌끄레기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너 극한은. 그치? 0이 되겠지. 분모가 더 빨리 커져요.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당연히 그놈의 극한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커지면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하면 어떻게 돼? 분모의 최고창인 x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겨? 분모의 최고창 나눠서 분모의 최고창 얼마니? 1 플러스 x분의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5가 되겠지. 찌끄레기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지금 뭐야? 1로 고정이고요. 분자는 x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네. 너도 마찬가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네가 더 빨리 커진다고요. 그럼 결국 네 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란 얘기.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게 다항식이면 분모 분자가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모 분자의 차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은 너는 어디야? 수렴해. 수렴하는데 어디에 수렴한다? 최고창의 개수의 비, 개수비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분모의 차수랑 분자 차수랑 비교했을 때 분모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분모 차수가 더 크다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지지. 와, 분수에서 분모가 계속 커져. 네 값은 점점 어디로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세 번째는 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분모보다 분자가 자꾸 빨리 커져. 대가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값은 어디로 가겠냐?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물론 개수가 부호에 따라서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무수히 커지거나 무수히 작아지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가급적이면 어때? 차수를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차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뒤에서 등장하게 되니까 그 차수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뭐가 될까? 네 번째 거는 뭐가 될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어우 쉬워야겠다. 잠시만 쓱쓱쓱 이렇게 눌러줄게. 한번 해줄 수 없나? 자,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첫 번째 다항식이면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그치? 응. 다항식은 어떻게 한다? 최고창으로 묶는다. 근데 다항식은 시험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뭐라면 무리식이면 루트가 있는 무리식이면 당연히 루트 나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유리화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이제 무리식 꼴의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식 형태를 반드시 보고 치우면 되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왜? 루트 보면 우리는 당연히 유리할 생각부터 하니까. 자, 여기 있는 거 말고 먼저 다항식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극한을 구하세요. 어때요? 앞쪽 x 세제곱 무한대지, 뒤엔 x제곱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물론 너는 신경 쓸 것도 없죠. 1차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는 세제곱이고요. 너는 제곱이니까 누가 더 빨리 커져? 네가 한참 빨리 커지지. 그럼 둘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너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다르지 않는다니까. 그럼 굳이 위에 풀이 방법을 이용해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창으로 묶는다고요. 최고창 x 제곱 묶어내면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되겠고, 결국은 아까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넌 어디야? 찌끄레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3이니까 찌끄레기. 결국은 너는 앞쪽 거는 x 세제곱은 무한대로 가고요. 곱하기 여기 괄호는 1이니까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풀 필요가 없잖아. 왜? 바로 판단이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했으면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어때? 자, 루트 있는 경우입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 자, 루트 있는 경우는 뭐 하자? 유리화 하자. 그럼 여기는 예제를 가지고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예제 보시면 너 루트 안에 보면 뭐야? 무한대지. 빼기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걸 바로 캐치를 했으면 그 다음 뭐 하자?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없는데 어떻게 유리합니까? 분모 갖다 붙이면 되지. 어떻게? 1분의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럼 유리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합성을 써야 되니까 루트 9x제곱 플러스 x. 아이 미친다. 미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에 똑같이 루트 9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분모는 루트 9x제곱 플러스 자꾸 이래 마이너스 x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니? 자, 유리하면은 9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9x제곱이지. 마이너스 9x제곱이지.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 됐지?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리화를 시켰더니 이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라 화만 보니까 보면 어때? 여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럼 무한대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분자는 뭐야? 음의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네. 나는 지금 풀 수 있어.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분모의 최고창. 자, 분모 보세요. 여기 몇 차? 루트 안에 9x제곱은 루트 벗고 나오면 뭘로 나오는 거야? 3x로 나오니까 1차야. 루트 안에 x제곱은 루트 밖에서는 1차. 뒤에 있는 플러스 3x도 1차. 분모 1차, 분자 1차. 차수까지 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해보자. 분모의 최고창 뭘로? x로 분모 분자 나누면 x로 나누면 루트 안에는 x제곱 나눠지겠지. 그럼 9 빼기
x분의 1 될 거고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가잖아. 너는 x로 나누면 3이 되겠고 너는 x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어때요? 어차피 너는 찌끄레기 무한대로 하니까. 그러면 루트 9분의 루트 9 얼마? 3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좀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모 몇 차야? 1차네. 분자도 몇 차야? 1차네. 그러면 우리 최고창만 보시면 되겠네. 최고창 개수만 보시면 되겠네. 최고창 개수는 분모는 뭐가 돼? x제곱의 개수가 1차의 개수니까 루트 9지 루트 9. 여기 개수는 3. 최고창 개수 마이너스 1. 따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라고 좀 더 빨리 쳐낼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루트가 있어도 우리가 그놈의 차수를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차수를 따지기가 힘들지만 그치? 굳이 편의상 차수를 말하자면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루트 바깥에는 x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1차라는 걸 판단해서 차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우리 지금 몇 가지 배웠어?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0분의 0꼴 0분의 0꼴 배웠고요.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내용들 책들 보면서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책이 있으니까 학원 가야겠지 또. 자, 마지막 네 번째는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와, 선생님,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0 아니에요? 자,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0은 계속 0으로 작아지는 상태야. 아까도 말했지만 역시 속도의 문제라고요. 커지는 게 훨씬 더 빨리 커지면 아무래도 0으로 다가가는 놈이 곱해진다 하더라도 커지는 게 훨씬 빨리 커지면 그 곱한 값은 계속 커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0으로 다가가는 놈이 더 빠르게 다가간다면 둘이 곱한 값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라고. 결국 이 꼴만 보고 우리가 그 극한값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앞에 거는 자 어떻게 하라, 유리하라, 최고창으로 나누어라, 일단 등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자,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정형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식을 변형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변형할 거냐? 당연히 분수가 나오면 뭐 하고요? 분수가 나오면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통분이랑 하겠지. 그 다음 당항식 나오면 뭐도 하고요? 인수분해도 해보고요. 그 다음 루트 나오면 또 뭐도 해보고요. 유리화도 해보고요. 문제에 따라서 네가 적절하게 식을 변형시키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여러가지 극한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극값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야.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괄호하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2의 극한은요 물었어요. 그럼 앞쪽을 살펴보니까 어때? x분의 1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요. 너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너는 1분의 1. 그럼 너는 얼마? 1 빼기 1이니까 너는 어디야?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구나. 그러면 뭘 해볼까?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식을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바꿔요? 당연히 이 분모 있네, 괄호 안에. 그럼 뭐 해보겠다? 통분량을 해보겠다. 그럼 x 플러스 뭐 이렇게 큰 게 져져 있어. 자, 통분하면 1 빼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자 x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니?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자, 마이너스 x니까 뭐 하겠어요? 이렇게 약분 쳐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되겠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극한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없어요. 그냥 신관 적당하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니까 뒤에 있는 필수 예제들 가지고 또는 밑에 있는 유제들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시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뭐지 이게? 오케이. 이 내용 해야 되겠나? 자, 진짜 중요한 내용 합니다. 시험에 완전 단골이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봐봐. 첫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하고,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인 gx가 극한값이 0이 된다면 얘기야. 자,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이지?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대. 수렴하는데 그때의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야. 알파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래. 0이 된다는 거 0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꼴이야? 0분의 얼마 꼴이지? 그럼 0분의 얼마 꼴이 알파가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0분의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어떻게? 아니, 너는 무한대지. 절대 알파가 될 수 없지. 그치? 그 다음에 0분의 무슨 꼴이면? 예를 들어서 상수 k 꼴이면. 0분의 k 꼴이라 하더라도 뭐야?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계속 0으로 작아지면 너도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절대로 이런 경우는 알파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분모가 0으로 가는 한 분자가 무한대나 어떤 상수 K로 0이 아닌 상수 K로 수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0분의 0꼴이 되어서 아까처럼 0분의 0꼴이 되어서 뭐 해서 약분을 했더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밖에 못한다는 얘기야. 느낌이 와?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분자인 fx가 궁금한 거잖아.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자가 궁금한 건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분자가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나 또는 특정 상수 k로 수렴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알파라는 상수가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된다? 그때는 분자도 같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네. 따라서 자,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fx의 극한값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이 되어서 0분의 0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gx분의 fx 분수 형태의 함수가 수렴하는데 그때의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리하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된다. 그치? 자, 두 번째는 뭔 얘기야? 이번엔 뭐겠어? 반대로 나오겠지? 그래. 자, 반대로 갑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대. 자, 알파는 여기는 좀 다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즉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그리고 리미트 a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느낌상 분모도 0으로 가야겠네. 진짜요? 가볼게. 자, 이번에는 뭐야? 분명히 알파로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분자가 0으로 가더래. 그럼 그래서 그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네가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니? 분모는 계속 0으로 줄어들고 분자는 0으로 줄어들고 분모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면 너는 결국 어디로 가 있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며. 그러니까 너는 분모는 무한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자, 분모 gx가 k로 수렴한다 그러면 k분의 0도 어디 가겠어? 너는 상수 k로 들어가고 너는 계속 작아지면 너도 어디 가 있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분모는 k로 수렴할 수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분모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0분의 0꼴로 돼서 어쨌든 극한값 알파가 구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결론.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0이라는 값 알파로 수렴하고, 그리고 그때의 분자인 fx가 0으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분모인 gx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해서 알파라는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분명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 요 차이가 있지. 분모가 0일 때는 분수꼴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할 때 분모가 0일 때는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돼. 근데 분자가 0일 때는 분모는 꼭 0이 아니어도 돼.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반드시 어때야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이 내용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물론 차이가 문제 푼 대로 크게 지장은 안 줘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둘의 차이 분명히 구분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면 너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리미트 x 1로 갈 때 x-1분의 ax 플러스 b가 1로 수렴한대. 분수꼴의 극한이 1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어때?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뭘로 가야 돼? 너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즉 1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x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된다 그랬으니 0분의 0꼴이야. 뭐 해야 되겠어? 약분해야겠지. 약분하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a로 묶어내면 x-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기고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뭐가 되니? a가 되겠지. a로 수렴한다고 될 수 있지. 그 a가 얼마야? 지금 극한값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네.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볍지? 가볍게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시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오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야.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자, 봐볼게요. 자, fx보다 gx가 크거나 같고 x가 a로 갈 때의 fx가 알파,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의 gx가 뭐라면 베타라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fx보다 gx가 크면 그 극한값도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거나 같겠네 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당연하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하나만 책하고 다르게 설명할 거는 요렇게 뭐가 사라졌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고 크다 돼 있을 때, gx가 fx보다 클 때도 극한을 취하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도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애초에 둘 사이에서 등호가 없어도 등호는 생긴다는 거 너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등호가 있는 거고요. 등호가 없어도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얘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그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 누가 크니? 1 플러스 x분의 1하고 1 플러스 x분의 2 중에 누가 크니? 니가 크지? 니가 크잖아. 니가 큰데 극한을 취하면 둘 다 얼마야? 넌 어차피 찌끄레기니까 둘 다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 사이에서는 등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의 영역에서는 둘이 같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등호는 반드시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fx, hx, gx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둘 다 알파로 같다면, 즉 니놈의 극한값과 니놈의 극한값이 같다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hx의 극한값도 니놈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1번 내용에 의하면, 그렇잖아. 1번 내용에 의하면 둘 사이 이런 관계 있으니 분명히 fx의 극한값보다 hx의 극한값이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hx와 gx의 관계에 의해서 gx의 극한값보다는 hx의 극한값은 작거나 같겠지. 근데 둘 다 알파라면 그 사이에 껴있는 너의 극한값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무슨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해. 왜?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잖아. fx와 gx 사이에 hx가 끼어져 있으면 그놈의 극한값은 만약에 그 양쪽에 있는 놈의 극한값이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놈도 당연히 똑같은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등호가 정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 극한에서는 둘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샌드위치 정리는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원래 함수 사이의 대소관계에서 등호가 있든 없든 극한의 영역에 갔을 때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극한의 대소관계는 언제 써먹냐? 샌드위치 정리 언제 써먹냐? 그렇지,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부등식이 보이는 경우라면 일단 뭘 떠올리셔도 좋다. 아,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겠구나 라고 떠올리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내용 가지고 위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때요? fx가 이런 성립할 때 1로 갈 때의 fx의 극한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로 갈 때의 극한은 요놈의 극한값은 얼마겠어? 요놈의 극한값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다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얼마야? 3이지. 그 다음 니놈의 1로 갈 때 극한은 얼마니? 2 더하기 1이니까 너도 3이지. 그럼 양쪽 놈의 극한이 3이면 따라서 리미트 fx의 극한도 얼마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3이 된다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 개념은 정리를 했고, 자, 문제들만 빠르게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필수예제 6번. 자, 극한의 성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자, 연습했던 겁니다. 첫 번째 거는, 그치?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역시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 해주시면 되고요. 루트 있으니까. 세 번째 거는 역시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랬어? 다항식 같은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어내시고요. 루트 있는 경우는 루트 있는 쪽을 유리화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적절하게 통분, 유리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집에서 해보시고요. 다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자, 11번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x고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으로 수렴한대. 어라? 근데 자, 극한이니까 당연히 뭐야? 1을 대입을 해보겠지. 분모가 어디로 가니? 분모가 0으로 가네. 근데 3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야? 분자 니놈도 어디로 가야 되겠다? 0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겠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면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 되겠다. 그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겠네. 오, a, b는 안 구해지지만 b 대신에 뭐라 쓸 수 있겠다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쓸 수 있겠고요. 이제 문꼴이야.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이니까 어떡하자?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하자. 그래서 약분하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어떡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요. a 있는 것끼리 묶어내면 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자, 분자에서 x 마이너스 1이 공통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이제 뭐해? 약분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약분하면 더 이상 이제 0이 아닐 거고요. 1을 대입해 주시면 2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그게 극한값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3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고요?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b는 대입하면 되면 마이너스 2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모에 1을 집어넣었더니 어때요? 0이 되지?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b라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그치? 그러면 분자도 2 넣어서 0 되려면 분자를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루트 4, 2a 빼기 4도 0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a는 얼마인가? 2겠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2 마이너스 4고요. 루트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유리화를 하겠지. 2를 묶고 할 걸 그랬다. 그치? 묶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2로 묶어내면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유리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는 x-2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 거고 분자는 자 합성을 쓰면 2 그대로 있고요. x 플러스 2 빼기 4니까 x-2로 되겠네. 그럼 뭐 돼? 그렇지, 당연히 예상한 대로 인수분해 되면 약분 되겠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2가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2분의 2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b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2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필수예제 12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수능에 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되고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내신에서도 단골입니다. 자, 어떻게 볼까?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fx가 뭔지 안 알려줬네. 근데 그놈이 만족하는 조건을 가나 준 거야. 자, 두 개의 극한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끄집어내셔야 돼. 자, 어떤 정도를 끄집을까? 첫 번째, 보자. 1로 갈 때 극한인데 분모에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분자도 뭐가 돼야 되겠다? 0으로 가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분자에도 1 넣으면 0 되니까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로 가볼까? 자, 나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분모가 몇 차야? 2차지. 근데 어디로 수렴했어? 2로 수렴했지. 그러면 분자의 차수도 얘기할 수 있겠네. 몇 차? 2차여야 하겠지. 왜?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그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잖아. 당연히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커버리면 0으로 수렴했지. 절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는 없다고. 지금 0이 아닌 2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지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됐지.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봤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밖에 없다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fx는 몇 차식이고요? fx는 2차식이고요. 1을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지. 자, 1을 넣으면 0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인수로 간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하면 x-1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보면 fx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1로 포함시키고요. 나머지 하나의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k를 마저 채워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2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궁금한데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여기서 나 조건에서 fx가 2차란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어? 들어의 차수가 같으면 그때의 극한값은 뭐라 그랬어? 최고창의 개수입이지. 그럼 너의 최고창 개수는 1이잖아. 그럼 fx의 최고창 개수는 뭐겠어요? 1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즉 너는 2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fx 밑에 와서 fx 만들 때 분명히 2차식 만들었고요. x-1을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2가 되려면 앞에다 뭐만 곱해주시면 2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지. 정리되니? 자, 가에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1로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분자가 0이니까 f1은 0이어야 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나 조건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분자인 fx는 2차식이고요. 그놈의 최고창 개수의 b가 2가 돼야 되니까 fx의 최고창 2차항 개수는 2여야 한다. 그 내용을 반영하면 fx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든 걸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써먹어야지. 자, 가 조건에 집어넣을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대신에 뭐?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아싸리 분모를 인수분해 해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0분의 0분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약분하겠지.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 x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2분의 2 1 플러스 k가 되겠지. 그게 얼마라 그랬어? 문제에서 1이라 그랬으네. 그지? 그러면 따라서 씩 넘어가면 1 플러스 k가 1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겠어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 k는 0입니다. 그러면 저 k를 0에다 집어넣으면 fx는 뭐가 돼요? fx는
2x-1이고요. x 플러스 0이 되겠고요. 좀 이쁘게 쓰면 2x x-1로 fx가 구해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가 조건에서 내가 끊을 수 있는 조건, 나 조건에서 끊을 수 있는 조건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깔끔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유제 15분도 조금 설명만 부연을 하고 갈게. 그러면 자, 너는 봐봐요. 당연히 나 조건 보면 나 조건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4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되겠지?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무한대네 무한대네. 근데 마이너스 2,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네.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분모가 몇 차야? 2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분자도 2차가 돼야 되는데 잘 봐. 네가 조금 어려운 거는 갑자기 2차인데 뭐가 보여? x 세제곱 3차항이 보이잖아. 그럼 이 3차항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럼 그 3차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fx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x 세제곱이 들어있어서 둘이 빼기 되면서 둘이 뺄셈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2차가 아니라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되는 거지. 되겠니? 그치? 그럼 fx는 x 세제곱을 갖는 3차식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얘기하겠다. 무슨 얘기? 봐요. 3차항이 이렇게 해서 소거가 되면 그럼 남는 건 뭐야? 2차항이 있어야겠지. 그래 2차분의 2차이지만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fx 안에 또 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차항도 있어야 되고 그놈의 개수는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좀 이야기가 많다 그지? 자,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세제곱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있는 x 세제곱하고 다시 올게. 그지? 뒤에 있는 x 세제곱 요 놈을 없애줘야 되니까 fx 안에도 x 세제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자, x 세제곱이 없어진다 하면 2차항이 남겠지. 그럼 분모에도 2차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2차가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비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1차항과 상수항 내가 알바가 아니야. 알바가 아닌가 몰라. 그럼 어떻게 쓸 거야?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겠지. 온전한 식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3차는 되어 있네. 자, 그 다음 어떡할 거야? 그렇지. 왼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f1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 하겠어? 대입을 하겠지. 그러면 f1은 1 빼기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쉽지만 요 정도로 좋게 해야 돼. 그럼 이걸 대신에 b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이렇게 fx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그렇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렇지? 나하시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뭐분해? 0분의 0꼴 했으니까 인수분해서 약분을 해야 될 거냐? 그럼 미리 인수분해서 올려버리자. 인수분해. 자, 인수정리 이용하면 뭐 넣으면 1 넣으면 0 되지. 그럼 x-1을 인수로 갖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x 됐지? 이렇게 인수면 될 거야. 인수면 더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올려주시면 나식은 어떻게 바뀌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쓰여지겠지. 자, 0분의 0분이니까 뭐 할 거야? 약분해야 되겠지. x-1 x-1 약분하면 자, 어떻게 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쓰일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띵띵띵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데 그 값이 4라 그랬잖아.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5. a가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얼마니? 마4가 되겠지. a는 5 b는 마4 되겠어? 그럼 fx가 완성될 거고요. f3도 구할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조금 아까보다 발전된 형태야. 그렇지만 기본 원리 가에서 어떤 조건 찾아내고 나에서 어떤 조건 찾아내든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놈들의 차수와 개수들 정도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 다음 필수의 13번 뭐 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쓰는 겁니다. 한 문제만 가볍게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 임의 양이 실수돼서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우와, 부등식이 나오지. 부등식 나오면 선생님 뭐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뭔데? x, fx의 극한값이 궁금하니까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취하면 안 되고요. x, fx라는 식을 먼저 만들어야겠지. 그럼 이 양변에 다 뭘 곱해야 돼? 곱하기 x, 너도 곱하기 x, 너도 곱하기 x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야 x, fx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치? x가 어차피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뀔 거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자,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4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다. x, fx.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4x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때? 양변에 극한을 채워주시면 어떤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라 그랬지, 그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채워주시면 자, 어떻게 되니? 왼쪽 편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2차분의 2차니까 뭐야? 3분의 4가 남겠네. 너 극한값은 얼마겠어? 3분의 4겠지. 너도 2차분의 2차야. 3분의 4가 남겠네. 그럼 너의 극한값도 얼마겠어요? 3분의 4겠지. 그럼 샌드위치 정리해서 너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샌드위치 정리는. 자, 두 번째 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이 양변을 뭘로? x-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답에는 크게 영향 안 주는데 어차피 봐봐요. x-2 때문에 요 밑에도 뭘로 나눠야 돼? x-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이거 똑같이 x-2, x-2 나눠서 극한 취하면 되는데 자, x-2로 나누려면 x는 2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래야 0이 아니니까. 근데 2만 아니라 그랬지 x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으니 우리가 x-2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니? 만약 x-2가 양수라면 그대로 갈 거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답에는 영향 안 준다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네가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라면 둘 다 극한값이 어떻게 나올 거니까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럼 그 가운데 놈도 극한값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호의 방향 자체는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극한 취하게 되면 둘이 어때? 이렇게 등호가 생겨야 된다 그랬지? 생겨야 된다 그랬지? 그런 부분 안 써주면 서술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극한값으로 바뀌는 순간 없는 등호도 반드시 붙여주시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자,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활용 문제들 하나만 볼게요. 자, 활용 문제는 별로 힘들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극한값을 구하려면 그 극한값을 구하려는 대상인 함수식이 구해져야 되는데 그 식을 구하는 게 힘들지 실질적으로 식만 만들어지면 그때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되게 쉬운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얼마나 제대로 해왔냐의 문제인지 사실은 모든 활용 문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럼 볼게요. 그림 같은 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요. 문제는 이 점 B가 요 B가 움직이는 점이네. 움직이는 점이야. 네가 어디로 가고 있다? 계속 어디로? 원점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러면 삼각형 모양도 자꾸 작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내접하는 원도 계속 달라지겠네. 그때 원의 반지름 길이에 대해서 x분의 r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봐봐. 자, 여기 있는 B가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아, 저기 있는 B의 x 앞에 있는 x가 점점 어디로 다가온다? 0으로 다가오는 극한이란 얘기지. 그럼 그때 누구야? x분의 r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x가 0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x야 상관없는데 분자인 r도 뭘로 표현하시면 돼? r도 x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끝나는 거야. 내저분의 반지름 길이 r을 b의 x좌표인 x로 표현해 주시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어. 저기 있는 r의 값을 x로 표현을 할 거다. 자, 근데 r이 정체가 뭐야? r은 내저분의 반지름이야. 자, 우리가 내저분의 반지름을 과 관련돼서 만들 수 있는 식은 딱 하나 있지. 뭐 있냐? 넓이 구하는 식이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분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치? 여기 이게 내저분의 반지름이잖아. 아, 그러면 넓이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넓이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밑변 길이 높이 있으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 얼마야? 밑변 길이 요게 밑변이잖아. 요게 밑변 얼마야? X지?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야? 요게 높이잖아. 얼마야? 1이지? 그거는 뭐랑 같다? 방금 말한 대로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랑 같다. 그럼 자 둘레 구해볼까? 자 녹색 둘레 얼마야? X지?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길이는 얼마니? 1이지? 그 다음에 저기로 구해야 되겠네. 어디? 여기 구해야 되네. 여기는 뭐 하면 돼? 당연히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너 제곱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둘레 길이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 둘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내가 r을 x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경계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시고요. 따라서 r은 얼마야? r은 너 넘어가면 되겠네. 넘어가서 나누어지면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누구니? x분의 r은 뭐가 되니? x분의 r 대신에 되겠지? 분모 계산하면 슉 날라지니까 얼마 되니?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리미트 x가 점점 어디로 가올 때? 0으로 다가올 때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나오겠네. 되겠습니까? 그치? 극한 구하는 거는 쉬워. 그 전에 x의 식을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통행의 성질이랑 등을 이용해서 식만 만들면 극한은 문제없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은 함수의 극한을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이 두 내용을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치? 새로운 마음으로 좀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으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